컴퓨팅적 사고 강의의 3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주에는 컴퓨터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뭐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익숙한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컴퓨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분화 하는 질문으로서 생각하는 기계란 thinking machine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그 주제 이제 이번 주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세 개의 파트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구성됩니다. 자, 우선 컴퓨터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이 강의는 이제 정보통신대학을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을 할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하는데, 자, 이 컴퓨터가 무엇인가? 사실은 아마 컴퓨터라는 것이란 얘기를 하면 초등학생들도 아마 알 겁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도 당연히 알겠죠, 컴퓨터. 근데 이제 그런 그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이제 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적인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과연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것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론 매체나 뭐 다양한 이제 기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기술 발전에 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기능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어떤 천편일률적인 뭐 PC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컴퓨터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예를 들자면 구글의 무인 자동차. 자, 이 무인 자동차를 컴퓨터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거는 이제 뭐 흥미로운 질문이죠. 근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운전할 줄 아는 이 자동차가 뭐 그냥 일반적 기계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구글 안경도 있죠. 대표적으로 얘가 이제 이메일도 받고 뭐 문자도 보여주고 무슨 그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도 이제 보여주는 이 기기인데 구글 안경은 컴퓨터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택배 드론도 있죠. 위치를 정해주면 이제 이 드론이 혼자 날아가서 이제 택배를 이제 배송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컴퓨터인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도 있죠. 과거의 시계는 이제 시계만 보여줬는데 이제 얘는 더 이상 과거의 시계는 아니죠. 뭐 웨어러블 컴퓨터들도 있습니다. 뭐 입고 다닌다라고 하죠. 그게 과연 컴퓨터인가? 등등 이제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있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글 자동차입니다. 벌써 근 10년이 아마 되죠. 이 무인 자동차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조정을 해서 혼자 이제 그 도로를 이제 주행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입니다. 이 아마존의 이제 드론이죠. 현재 실험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GPS라든지 무슨 주소를 찍어주면 이 드론이 이제 그 택배할 물건을 들고 이제 날아가서 이제 그 집 뭐 문 앞에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의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스마트워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제 뭐 이제 최근에는 좀 주춤했지만은 이제 구글 글래스가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개념도인 것 같은데 이제 반지에다가도 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 전자 그 회로들을 다양한 이제 프린팅 기술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입힐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천 같은 데다가 이제 이런 회로들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죠. 모니터 같은 것도 이런 식의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이 과연 컴퓨터인가? 뭐 질문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도로, 건물에 있는 수많은 기기들이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능적인 이제 판단을 하고 굉장히 지능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기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어떤 기계들을 컴퓨터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반지 컴퓨터인가? 시계 컴퓨터인가? 컴퓨터가 아닌가? 자, 그러면 조금 더 기준을 이제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외형을 보고 판단하겠는가? 그러니까 반지 같은 건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 비슷하게 생기면 컴퓨터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부 구조를 보면 판단할 수 있는가? 내부에 뭐가 있으면 얘는 컴퓨터고 뭐가 없으면 컴퓨터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컴퓨터에서 요구되는 어느 특별한 기능이 있는가? 그 기능이 있으면 컴퓨터고 없으면 아니다. 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크게 의미 없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냐라고 이제 강의를 듣는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 도중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컴퓨터가 뭔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친숙하게 알았던 그런 컴퓨터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원론적 질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질적으로 컴퓨터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 본질적, 원론적,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적, 아니면 논리적 질문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컴퓨터는 무엇인가?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무엇인가 질문들 하죠.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가? 인간은 뭐 선한 존재인가? 인간은 존귀한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하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런 이제 많은 인문사회과학적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유사한 이제 그 질문으로 가는 거죠. 과연 컴퓨터라는 게 무엇인가? 다른 기계들과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그냥 뭐 그런 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철학적 질문으로 해서 그냥 뭐 현학적인 학문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금 그 질문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강의는 뭐 그런 인문사회학적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컴퓨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뭐 경제적,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과거에는 컴퓨터라고 하면 이런 PC, 노트북, 그 다음에 이런 고성능 서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IT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 개념이 이제 확장돼 버렸죠. 자, 자동차, 드론, 워치, 시계죠. 그 다음에 안경, 그리고 섬유, 옷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IT에 강력한 이제 역량을 갖고 있는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 자, 이 기업들이 왜 이제 이 IT 선진국,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힘들어하는가? 제조적 IT 제품에 대한 제조 역량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월등히 이제 뛰어납니다. 이 제조 능력,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제품의 품질 모든 면에서 월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에게 이제 부품들을 이제 생산을 맡기는 게 당연히 그렇겠죠. LG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무엇이 이제 차이가 나는가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컴퓨터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잘 모르는 겁니다. 즉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드론, 뭐 이런 이 참 안경 같은 데로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즉 그것들이 컴퓨터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해석을 해내고, 그리고 그걸 실제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술로서 구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통적인 컴퓨터 이 생산에 열을 올린 거죠. 그 제조 기술만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왜 컴퓨터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컴퓨터라는 것이 적용되는 범위, 컴퓨터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 사용되는 상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컴퓨터의 모습의 영역을 파괴하면서 급속도로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T 분야, 이제 컴퓨터 분야 전문가들 내지는 이제 주 리더들이 해줘야 될 것은 컴퓨터라는 것을 전통적 이런 PC니 노트북니 서버라는 그런 사고 구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컴퓨터는 어떤 제품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원리와 그 본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산업 현장에 나아가서 컴퓨터의 적용 범위, 컴퓨터를 실제 만들 때 기존의 전통적 사고에 묶여 있지 않고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주차에는 이제 컴퓨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그냥 기술적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론, 철저하게 원리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컴퓨터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결국은 무슨 뭐 이 로봇을 만들거나 뭐 이런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인간의 이제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인간의 두뇌가 했던 작업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게 컴퓨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원론적 질문이 등장합니다.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뭐 산업혁명 내지는 그 이전서부터 이제 인간들은 다양한 기계를 만들어 왔죠. 근데 이제 그런 기계들을 조금 고도화시키거나 그런 기계들을 좀 정교하게 하면 인간의 지적 작업, 현재 컴퓨터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가 하는 그런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컴퓨터 영역을 확장시킨다고 그래서 옆에 이제 집에 있는 어떤 장비가 있으면 그럼 이놈을 조금 고도화시키거나 또 정교하게 만들어서 컴퓨터로 만들까라는 질문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죠. 자, 현실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업무가 있죠. 그것을 컴퓨터 내에 있는 이제 업무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문서 관리라는 예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컴퓨터적 사고에 의해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만들어진 컴퓨터 작업을 이용해서 인간의 어떤 현실 세계에 있는 삶 속에서 다른 이제 작업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의 업무 내지는 이제 학교 내지는 연구 분야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죠. 자, 이 과정은 이제 활용하는 과정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기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컴퓨터라는 것을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기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됐냐면, 기계는 특정 기능 또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서 제조된 것들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계는 특정 기능이나 업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는 그 육지에서 이동하는 이제 이동수단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자동차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 속에 들어가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죠. 그렇게 만들진 않죠. 물론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자동차가 하늘을 날기도 하고 뭐 수중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영화 속의 얘기고 현실 상황에서는 그게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제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죠. 제조 비용 뭐 등등등 뭐에 따라서 물론 최근에는 이제 하늘 나는 자동차들이 이제 연구되고 개발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가 원래 목적 주어진 기능 내지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고장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기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 과학 문명,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이죠. 뭐 그때는 이제 수많은 기계들을 발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문명과 사회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컴퓨팅적 사고를 비유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인간의 작업을 이제 대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계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인간의 역할을 대체를 했죠. 물론 이제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두뇌의 지적 작업보다는 육체적 이제 작업을 대체한 것이지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기계라는 게 무엇인가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자동차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안에 이제 부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설계들을 보면 그 안에 다양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동차 엔진도 있고 핸들도 있죠. 바퀴도 있고 와이퍼, 뭐 에어컨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품들을 만들고 부품들을 조립해서 이제 결합시키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계 뭐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드는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지적 작업을 하는 장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만들듯이 자동차 만들듯이 뭐 장비를 기계를 만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동차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게 하겠지만 이제 기본적 가정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이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지적 작업 앞에서 얘기했던 문서 관리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그것을 기계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죠. 첫째, 자,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문서 관리 작업을 하는 기계는 뭔가 어떻게 하면 문서 관리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니면 뭐 문서 관리하는 건가? 로봇 같은 건 들고 다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수많은 다양한 인간의 지적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계들이 필요한가죠. 자, 개별 지적 작업마다 다른 기계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동일한 지적 작업도 사람마다 내지는 기관 조직마다 다르죠. 회사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고 도서관마다 다르고 그럼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선 첫째는 가장 기본 질문이지만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게 있죠. 무슨 뭐 게임 할 때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공부를 할 때도 하게 되고 뭐 생각을 하게 되고 어디 가서 무슨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축구 경기 같은 데서 감독이 이제 이제 전략을 짤 때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지적 작업들이 이제 수많은 종류의 지적 작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인간의 지적 작업들이 있죠. 그거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냐는, 왜냐하면 기계로 만든다는 얘기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작업 정의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인간들의 그 생각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이제 거기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적 작업이라는 게 인간이 뭔가 생각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진짜 수많은 지적 작업들인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주 원론적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죠. 그리고 뭐 공부를 할 때나 무슨 문제를 풀거나 뭐 사업 기획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생각들 많이 하지만 그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내가 사업 기획을 할 때 내가 어떤 단계, 어떤 절차를 가지고 그걸 하냐고 물으면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본질적 질문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간의 지적 작업, 뭐 기획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무슨 계산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지적 작업인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지적 작업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지적 작업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이 범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 지적 작업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뭐 작업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의사결정 과정일 수도 있고 분석 과정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있죠. 그랬을 때, 자,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자, 이제 가정은 이렇게 하죠. 우리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제 커피든지 무슨 이제 자판기를 이제 무슨 뭐 과자라든지 뭐 음료수, 자판기 기계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런 자판기를 이제 생각을 하죠. 머릿속에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판기를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이 절차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나 생각을 하죠. 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플로우 차트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에서 뭐 이걸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어떤 이 사각형은 어떤 이제 행동을 나타내죠. 어떤 처리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상품 판매 대기 상태, 이 자판기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전을 투입한다. 어떤 행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분석이나 판단이나 이제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들어온 금액이 판매되는 금액 이상인가? 그러니까 즉 그 금액에 해당되는 그 여기에 이제 제품이 있는가? 그랬을 때 노가 되면 이제 아무런 작동이 안 일어나고 다시 동전 투입하도록 이제 다시 되돌아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판매 금액 이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죠. 그래서 실제 그 금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꼭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선택을 이제 사용자가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상품이
그 이제 실제 그 출구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상품이 이제 실제 이제 나갔냐 안 나갔냐 확인하고, 만약에 이제 안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떤 경고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이제 밟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간단한 사례를 보여준 거죠. 자, 인간의 우리의 이제 그 작업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이제 지적 작업이 실제 기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기능들, 이런 과정들이 기계로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판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인간이 이제 뭔가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라는 것을 기계로 만든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이제 요 그 자판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작동 과정, 자판기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제 확연히 다른 겁니다. 이 자판기가 작동되는 과정이나 절차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동차를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과정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기계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기계냐 아니냐, 뭐 기계는 기계겠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내용은 사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제기하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해외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한번 살펴봤죠. 유튜브 엄청나게 성공했죠. 페이스북, 뭐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무슨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IT 기업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뭐 얼마나 특별합니까? 페이스북이 얼마나 더 특별하죠? 넷플릭스는 얼마나 더 특별한 겁니까?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했던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싸이월드라고 있었죠. 왜 싸이월드는 망했고 페이스북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전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업이 성공했는가? 이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는 IT 분야에서 부족한 것은 원론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저 본질이 뭔가,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진짜 그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걸 기계로 만든다는 게 무엇인가, 인간의 지적 작업을 실제 실행하는 기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통적인 기계들과 전통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과 인간의 지적 작업들을 이제 처리하는 기계들을 만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